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이 떠오르네요. 조용했어요. 햇빛이 벽을 타고 흐르고 바닥에 금빛이 번졌어요. 이 집은 제가 설계한 집이에요. 벽의 두께도, 창문의 크기도, 햇살이 머무는 자리까지 다 제가 잡았지요. 이혼 후 처음으로 제 힘으로 마련한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곳만큼은 제 세상이었어요. 그날은 참 조용했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고 창가에 앉아 바람을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이상해진 건 딱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도 알아듣겠더군요. 전 남편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턱 내려앉았어요. 말도 안 된다 싶었어요. 혹시나 해서 뒤돌아봤죠.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박스를 들고 뭔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둘 다 멈췄어요. 왜 내가 여기 있냐? 그 말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어요.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때 젊은 여자가 슬리퍼를 끌며 나왔어요. 옷차림이며 행동이며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 여자가 그 사람 옆에 딱 붙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새로 이사 왔다고요. 1703호라면서요. 저는 1702호였어요. 그 여자가 말끝에 묘한 웃음을 붙였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오래 봤어요. 저를 아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현관문을 닫고 들어오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벽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전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일부러 그런 것처럼요. 여보, 여기 집 좋다. 전 와이프는 이런데 못 살아봤겠지. 그 말이 그대로 들렸어요. 벽이 떠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필 여기일까?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이 건물 구조를 아는 사람은 나와 그 사람뿐이에요. 우연이면 좋겠다. 제발 우연이길. 그렇게 되뇌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우연 아니라면 내 인생에 또 한 번 전쟁이 열리는 거라고 그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여자와 마주쳤어요. 배송기사와 실랑이를 하더군요. 사인하랬더니 내일 때문에 손이 불편하다고요. 얼굴엔 웃음, 말투엔 건방이 섞여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더군요. 아는 척을 하는데 어딘가 비꼬는 느낌이었어요. 혼자 사시죠? 그 말부터가 참 예의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 뭐 이상한가요? 근데 그 여자는 그걸 마치 큰 약점처럼 말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섭지 않냐? 대단하다는 척하며 깔보는 말투였어요. 며칠 후 카페에서 또 마주쳤어요. 이번엔 그녀가 친구들과 있었어요.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702호 이혼녀래. 남편도 없고 애도 없대. 옆집이라 좀 불편하다. 그 말이 다 들렸어요. 이름만 빼고 모든 걸 말했어요. 내가 들으라고 일부러 말하나. 그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을 조금 더 세게 잡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 여자의 웃음이 비수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이 사람, 나를 알고 있었구나.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어요. 혼자 사는 여자가 불편하대요. 그래서 불편하대요. 그 말을 듣는데 입술이 저절로 굳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한숨이 길게 나왔어요. 저는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불편해? 그럼 불편 좀 제대로 느껴봐라.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서랍을 열어 예전에 만들었던 도면을 꺼냈어요. 도면 위에 새겨진 제 이름이 보였어요. 내가 만든 구조, 내가 잡은 공간,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떠드는 게 떠올랐어요. 묘하게 비참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났어요. 그래, 이 집은 애초에 내가 만든 집이었지요. 여긴 내 땅이었어요. 여긴 내 선 위였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그어놓은 선 안으로 제 발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 실감이 드니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대신 무언가 끓어오르더군요. 이렇게 온 거라면 그 이유 제가 직접 알아내야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편하다고 한 이유도 그대로 돌려줘야겠어요. 밤새도록 도면을 펼쳐놓고 집의 구조를 다시 그려봤어요. 벽마다, 선마다 내 손길이 남아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로 왔는지, 왜 나를 의식하는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던지는지 모두 밝혀야 했어요. 창밖에서 현아의 웃음소리가 또 들렸어요.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나는 창문을 살짝 열고 어두운 복도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번엔 내가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 여자가 또 서 있었어요. 손가락엔 긴 네일. 택배 기사에게 투정을 부리고 있었어요. 여기 사인 좀 해달라니까. 손톱 때문에 힘들다며 미루고 있었어요. 가벼운 말투였는데 들리는 어감은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밝은 척했지만 그 미소 안에 있는 비웃음이 보였어요. 아, 저번에 뵀죠. 혼자 사시잖아요. 그 말이 또 나왔어요. 혼자 산다는 사실을 그 여자는 약점처럼 썼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묻고 싶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혼자 산다는 말의 숨은 의도가 너무 선명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세상 위험하다고요. 저 같으면 혼자 못 산다며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대단하다는 말에 조금도 진심이 없었어요. 불편하다는 말이 그 뒤에 숨어 있었어요. 며칠 뒤 카페에서 다시 봤어요. 이번엔 친구들과 있었어요. 저를 등지고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다 들렸어요. 1702호 이혼녀래. 혼자 산대. 애도 없대. 그 말들이 잔잔한 카페 안을 가르며 날아왔어요. 사람들은 곁눈질을 했어요. 저를 보는 시선도 있었어요. 저를 모르는 척 했지만 다들 알겠지요. 누군지. 그 여자는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옆집이라 불편하다느니. 시집 온 입장에서
이혼한 여자가 바로 옆이면 기분이 좀 그렇다느니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어요. 내가 아래, 자신은 위. 그 구도를 확실히 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살짝 더 붙들었어요. 머그잔 아래가 뜨거웠어요. 심장이 같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화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찌릿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참을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 여자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 더 독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예전에 저보다 단단해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불편해? 그러면 불편 좀 알아봐요. 이젠 웃으며 넘어갈 일은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저를 알고 있었다는 게 확실했어요. 얼마 뒤 회사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아파트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어요. PPT 화면에 새 설계가 떴어요. 그 구조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도면과 너무 비슷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팀장님이 말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레퍼런스라고요. 그 회사 대표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정호. 전 남편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 예전에 제 노트북을 자주 들여다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내가 만든 구조를 그 사람이 가져갔다는 사실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느낌이 왔어요. 설마 했던 일이 정말 일어난 거였어요. 퇴근 후 복도로 나오는데 현아가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여유 있는 척 했어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남편 요즘 회사 잘 다니냐? 그 말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웃었어요. 요즘 인테리어 쪽 일도 한다네요. 전 와이프가 그쪽이라 참고를 많이 했다나 봐요. 그 말이 돌덩이처럼 제 가슴을 눌렀어요. 참고를 많이 했다. 그 말은 내 걸 가져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요동쳤어요. 그 사람이 훔친 건 남편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었어요. 내 시간, 내 노력, 내 기술, 내 설계, 모든 걸 가져가 자기 인생에 붙여넣고 있었어요.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았어요. 도면 파일을 다시 봤어요. 내 이름, 내 수정 기록, 내 손길, 다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걸 떠올리니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올라왔어요. 대신 그 말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왔어요. 대신 기묘한 냉기가 돌았어요. 아, 이건 싸움이구나. 선이 넘어간 싸움이구나. 며칠 뒤 입주자 대표 단톡방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1702호 설계가 문제가 많다느니, 이혼녀가 만든 구조라 불안하다느니, 끝도 없는 말들이었어요. 누가 퍼뜨렸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그 여자였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회의 끝나고 계단에서
현아와 마주쳤어요.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어요. 사생활 복잡한 사람이 설계한 집이라 불안하대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가 왜 웃는지. 이제 저는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쪽은 남이 버린 사람 주워서 살잖아요. 힘들 게 뭐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여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눈이 흔들렸어요. 정확히 맞은 거예요. 심장이 시원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밤, 박 팀장과 함께 예전 백업 파일을 뒤졌어요. 시간, 날짜, 최초 작성 기록, 모든 도면이 제 손에서 시작됐다는 게 명확했어요. 법무팀도 말했어요. 이건 완전한 침해야. 원하면 민영사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제 어깨에 얹힌 돌덩이를 조금 들어줬어요. 고립감도 있었어요. 누군가 제 편이 돼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렵진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라도 싸울 수 있었어요. 혼자라도 버틸 수 있었어요. 혼자 살아온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싸움,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끝낼 가치가 있는 싸움이에요. 창밖에서 현아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웃고 떠드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이상하게 더 자극이 됐어요. 저는 창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좋다. 이제 내가 만든 판에서 안 놀아줄게.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깔 거야. 그리고 내가 불편하다고 했던 그 말 그대로 돌려줄 거야. 회의실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시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더 아팠던 건 그 화면이었어요. 그 도면이 떠 있었어요. 제가 만든 구조였어요. 내 손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선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제 작품이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제가 그린 도면은 티가 나요. 그런데 그 아래 회사 이름이 정호라는 글자로 찍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속이 뜨겁게 오르더군요. 팀장님이 말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자료래요. 협력사라며 잠깐 참고하자고 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그 도면은 내 도면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노트북을 꼭 닫았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배신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어요. 회사 밖으로 나오는데 복도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참 피곤해 보였어요. 그렇게까지 지켜온 내 경력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 계단참에서 또 현아를 만났어요.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정확할까요? 그 여자는 택배 박스를 정리하며 저를 힐끗 봤어요. 그리고 또 웃었어요. 실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물었어요. 남편 요즘 바빠요. 현아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요즘 인테리어 쪽도 한다네요. 전 와이프가 그쪽이라
참고 많이 했다나 봐요. 참고. 그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도둑질을 참고라고 하네요. 제가 만든 선, 제가 만든 공간, 제가 세운 구조, 그걸 아무 말 없이 갖다 쓰고, 이제는 그걸 자랑까지 한다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정호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 노트북을 몰래 보고, 이거 괜찮네. 이걸로 우리 집도 해보자.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 습관이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도면 파일을 켰어요. 그리고 수정 기록을 봤어요. 날짜, 시간, 아이디, 모두 제 이름이었어요. 어디서 봤는지, 어떻게 가져갔는지, 이유는 몰라도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내가 만든 것이었다는 거죠. 그때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조소 같은 웃음이었어요. 왜 항상 이런 식일까요? 왜 누군가는 내 걸 가져가 즐기고 나는 제자리에서 상처만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 생각이 씁쓸했어요. 문득 창밖에서 현아 목소리가 들렸어요. 웃고 있었어요. 전보다 더 크게 벽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에 내 속에서 무언가 딱 끊어졌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래, 좋다. 이게 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 나도 할게. 이대로는 안 가지요. 다음 날, 회사 법무팀을 찾았어요. 도면 기록을 보여주자. 법무팀 직원이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침해예요. 원하면 손해배상도 가능해요.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누르던 돌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아를 또 만났어요.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비웃는 듯 말했어요. 요즘 여기저기서 말 많던데요. 설계 문제 있다던데요. 이혼한 사람이 만든 거라. 불안하다고요. 그래요. 그 여자가 퍼뜨린 소문이었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사람 눈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남편은 요즘 어때요? 도면 잘 쓰고 있어요. 그녀는 표정이 굳었어요. 제 말 속에 뭔가 있다는 걸 느낀 거겠지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도면을 다시 폈어요. 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제 시간이 그 선마다 스며 있었어요. 눈물이 조금 고였어요. 하지만 흐르지 않았어요. 이제는 울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대표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대표님은 놀라며 말했어요. 정호 대표 회사라면 이거 심각하네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면은 제 이름 아래 있었고 시간도 증거였어요. 사실이 제 편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입주자 단톡방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1702호 도면 문제가 많다. 이혼녀가 만든 설계라 불안하다. 그런 말들이었어요.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퍼뜨리고 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확신했냐면 그 말투, 그 방향, 딱 현아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저녁에
계단에서 또 그녀를 만났어요. 오늘은 표정이 더 당당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주민들도 불안해해요. 사생활 복잡한 사람이 설계했다며.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나요? 묻고 싶었지만 굳이 물을 이유가 없었어요. 대신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쪽은 남이 버린 사람 데려다 살잖아요. 힘들겠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감정, 확실히 맞은 거였어요. 뒤돌아 걸으면서 가슴이 묘하게 시원했어요. 가늘게 떨리던 손도 이젠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전보다 더 단단해진 제 마음이 스스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 박 팀장과 함께 백업 파일을 확인했어요. 모든 기록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저 되돌려 놓는 일이었어요. 내가 만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뿐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멀리서 현아의 웃음이 또 들렸어요. 이제 그 소리가 도발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웃어라. 웃을 수 있을 때까지. 곧 끝날 거니까.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싸움, 내가 지지 않겠네. 아니, 이미 이기고 있었어요. 증거도, 진실도, 모두 내 편이었어요.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만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주자 단톡방이 요란했어요. 온갖 말이 흘러나왔어요. 1702호 설계가 불안하다. 이혼녀가 만든 구조라 걱정된다. 기준도 없는 말들이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번졌어요. 누가 시작했는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그 말투, 그 방향, 딱 현아였어요. 회사에서 받은 메일을 보고 한숨이 깊게 나왔어요. 아파트 측에서 도면 문제로 의견을 묻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저를 의심하는 분위기였어요. 화가 난다기보다 답답함이 먼저 들었어요. 한번 흔들리면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더 흔들어대지요. 회의 끝나고 로비로 내려가는데 입주민 몇 명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대화가 멈추고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 사람 맞대. 그 구조 만든 사람. 이혼했다더라. 그 말들이 숨을 죄는 느낌이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현아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커피를 든 채 편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보며 웃음인지 조롱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어요. 말투가 더 차가워져 있었어요. 미나 씨 요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던데요. 말 한마디에 진짜 배려는 없었어요. 하나하나 찌르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혼자 산다는 게요. 아니면 제 설계가요. 현아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둘 다요. 이혼한 여자가 만든 집이라 좋게 보겠어요. 그런 말투였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어요.
이 사람, 진짜 선을 넘고 있구나. 그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말했어요. 그쪽은 남이 버린 사람 주워다 살잖아요. 힘들겠네요. 제 말이 끝나자 현아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 표정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녀가 앞으로 다가오며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엔 이미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이 싸움 곧 끝날 거라는 소리였어요.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도면 기록을 다시 열었어요. 수정 시간, 작성자, 모든 게 제 이름이었어요. 흐트러짐 없이 정확했어요. 누가 만들어도 이건 바꿀 수 없었어요. 진실은 숫자에 남아요. 기록에 남아요. 도면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고립된 느낌도 줄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실은 항상 제 편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박 팀장이 말했어요. 법무팀에서 도면 검토 마쳤대요. 침해 맞다고 하네요. 정호 회사는 책임 피해가기 어렵대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동안 버텨온 시간이 헛되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입주민들은 이미 혼란에 휩싸여 있었어요. 누군가는 저를 의심했고 누군가는 소문을 사실처럼 받아들였어요. 저를 부르는 눈빛이 이전과 달랐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그 소문이 심리적으로 저를 이미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 앞에서 현아를 또 만났어요. 이번엔 표정이 더 건방졌어요. 사람들 이야기 다 들렸어요. 미나 씨, 어렵겠네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그 여유로운 말투가 마치 트릭처럼 느껴졌어요. 내려갈수록 저를 더 조여오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평온하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끝나요. 그 말에 현아는 찰나 동안 움찔했어요. 그 작은 표정 변화가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도면 파일을 또 열어봤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선을 확인했어요. 내가 그린 구조, 내가 만든 공간, 내가 세운 기준,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반듯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까 현관 불빛이 켜졌다 꺼졌어요. 멀리서 들리는 현아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이제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화도 안 났어요. 오히려 차분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곧 진실이 드러나겠네. 판이 뒤집히겠네요. 그리고 그 순간 나도 더 이상 저 사람 그림자 안에서 살지 않겠지요.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어요. 가슴이 조금 뛰었어요.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했어요. 더 이상 피해만 보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날 흔들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돌려줄 때였어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야. 나를 흔드는 사람들 전부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야. 여기까지 끌고 온 힘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아. 그 말이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번졌어요. 눈을 감자 손끝에서 내가 만든 도면의 선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선 위로 내 삶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 선을 지우지 못했어요. 이 밤, 그걸 다시 깨달았어요. 아침 공기가 묘하게 달랐어요. 창문을 여니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오늘 일이 그 바람처럼 선명할 거란 느낌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준비하라는 자료를 챙겼어요. 도면 원본, 작성 기록, 모든 걸 USB에 담았어요. 손에 쥔 USB가 작은 무기처럼 느껴졌어요. 내 인생을 되찾는 열쇠였어요. 아파트 로비에 도착했을 때 입주민 설명회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얼굴, 뭔가 알고 싶어 하는 얼굴, 그리고 아직도 의심하는 얼굴, 다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심장은 뛰었지만 손은 차분했어요.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도면을 훔쳐 쓰고 소문을 퍼뜨리고 내 이름을 흠집내던 그 시간들. 이제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설명의 시작 직전 문이 열리더니 정호와 현아가 들어왔어요. 둘 다 표정이 밝았어요. 현아는 더 당당해 보였어요. 저를 보며 반갑다는 듯 웃었어요. 그 웃음이 마지막으로 보게 될 웃음이란 걸 그 사람은 몰랐겠지요. 대표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미나 디자이너가 이번 구조 설명을 맡는다고 했어요. 사람들 시선이 저에게 모였어요.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확했어요. 스크린이 켜지고 도면이 떴어요. 제가 그린 선들이었어요. 어떤 선은 밤새 고민하며 그었던 선이고 어떤 선은 제 인생이 녹아있는 선이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 도면은 제가 이혼 직후 개인 작업으로 처음 만든 구조입니다. 작성 기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이었어요. 화면에 뜬 기록을 확인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였어요. 현아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잠깐요. 저 설계 우리 남편 회사에서 만든 걸로 아는데요. 왜 자기 것처럼 말하세요? 정호도 옆에서 도와주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USB를 꽂고 법무팀에서 받은 자료를 띄웠어요. 수정 날짜, 최초 저장 시간, 작성자, 전부 제 이름이었어요. 군더더기 없는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도면은 한 번도 제 손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다면 그건 허락 없이 가져간 거겠지요. 사람들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어요. 누군가는 놀란 얼굴, 누군가는 민망한 얼굴, 누군가는 정호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현아 얼굴도 변했어요. 그 화려하던 표정이
점점 날카롭게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뛰어오더니 말했어요. 증거가 그게 다예요. 전부 꿈이면 어때요? 남편 망하게 할 작정이에요. 그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하지만 더 큰 소리가 들렸어요. 입주민 한 명이 말했어요. 아니, 저 기록이 진짜인데. 그럼 당신 남편이 도면 훔친 거잖아요. 그 말이 터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잠깐만.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럴 리가.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 사람. 거짓말할 때면 목소리부터 흔들렸지요. 현아는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밀었어요. 그 순간 제 몸이 뒤로 밀렸어요. 사람들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 분노가 아니라 묘한 침착함이 밀려왔어요. 당신이 먼저 밀었어요. 당신이 선 넘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말했어요. 남이 만든 선 위에서 살면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떠들었지요. 이 집 구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만든 겁니다. 당신들은 내 도면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정우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어요. 현아는 울 것 같은 눈이 되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말로 할 필요 없었어요. 설명회는 흐름이 바뀌어 제가 중심이 되었어요. 입주민들도 도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누군가는 정우와 현아를 흘끔거리며 비웃기도 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로비 밖으로 걸었어요. 발걸음이 참 가벼웠어요. 밖에 나오니 맑은 바람이 불었어요. 주차장 너머에서 이삿짐 센터 트럭이 보였어요. 현아와 정우가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잡아 끌었네. 서로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미지근했지만 이상하게 달게 느껴졌어요.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제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생각이 하나 스쳤어요. 복수라는 게 저 사람들 무릎 꿇리는 게 아니었네요. 진짜 복수는 저 사람들을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였어요. 현관문을 닫자 내 집 공기가 참 따뜻했어요.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이제 여기가 진짜 내 자리네요. 오늘 마침내 모든 선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